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타로 상담사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생님도 수강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이런 질문 이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음, 타로 상담사는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를 주제로 음,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선생님. 음. 네, 맞아요. 그, 진짜 단골 질문이거든요. 음, 사실 이 부분은 모든 선생님을 일반화하기는 무리고요. 어디까지나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상대적이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로 상담을 받으러 가면 평균적으로 한 질문당 보통 이제 10,000원 정도를 내고 와요. 저나 수강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질문 상담 외에 시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 15분 무제한 상담, 30분 무제한 상담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막 질문하고 싶으신 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담료가 책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랬었고 예를 들어 15분에 3만 원이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한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럼 타로 마스터들은 시급 12만 원이야?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일반적으로 회사원들이 평균적으로 6시간 내지 8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나요? 제가 회사 생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정도 일을 하죠. 네. 그렇게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 6시간 일한다 그러면 와 그럼 시급 12만 원에 6시간 일하면 얼마예요? 72만 원이잖아. 그쵸? 그렇게 버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정말 타로 상담사는 내가 상담하는 만큼이다. 일하는 만큼이다. 이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싶어요. 타로 상담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일당이나 월급처럼 정해진 바는 없다. 아까 월급처럼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선생님 경험을 토대로 선생님 초봉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래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도 이 일을 처음부터 딱 난 타로 마스터를 해야지? 타로 심리 상담사를 해야지? 하고 들어온 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제 그 심리 상담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가 아주 폭삭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정말 수개월간 급여를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진짜 뭐라도 해봐야겠다 싶은데 뭐 편의점이라도 가서 아르바이트를 좀 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맡은 업무가 있었고, 또 이걸 저버리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찰나에 제가 이제 심리 상담을 하면서 무료로 이제 타로, 취미죠, 취미. 제 취미 생활로 이제 밤에 상담을 해주거나, 뭐 지인들 상담을 해주거나, 뭐 센터 내에 있던 선생님들 뭐 타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냥 뭐 봐드리거나,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배운 게 저도 도둑질이다 보니까 상담하는 업무,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킬, 보니까 타로 상담인 거예요. 하루에 잘 되면, 개인적으로 잘 되면 한 20에서 23만 원 정도? 또 이제 중간치기다 하면은 뭐 한 10만 원, 초중반대 정도? 그리고 또 공치는 날도 물론 있었어요. 10,000원도 못 버는 날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활동 영역을 좀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넓히기 위해서, 온라인 상담 플랫폼 아시죠? 그런데 이제 회사에 등록을 좀 했어요. 근데 초반이다 보니까 자리 잡기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보다 먼저 그 회사에 자리 잡고 계신 선생님들도 너무 많았고, 또 그 당시 상황이 상황인지라서 막 벌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또 투잡을 뛰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가서 또 이제 다른 일을 하고, 밤에 또 들어와서 1시간 이제 운동하고, 그리고 한 8시부터, 밤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또 눈을 붙여, 중간중간에. 졸리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눈을 붙이다가 또 전화하면 바로 일어나. 그래서 핸드폰을 거의 귀에 대고 잤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아침 6시, 7시에도 막 전화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또 저는 그 다음날 출근 전까지 자다 상담하다 이게 반복이 됐었어요. 이게 또 꾸준히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상담 시간이 뭐 밤 8시부터 제가 만약에 새벽 2시까지 나는 일을 하겠다라고 정했어. 만약에. 그러면 그 시간 동안
계속 8시부터 꾸준하게 상담이 이어져 오는 게 아니에요. 대기 시간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온라인 상담을 플랫폼을 한 3-4개 정도 걸치고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초반에는 평균적으로 한 240에서 25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금액도 제가 일한 시간이나 뭐 이런 수고로움, 고생에 비해서는 뭐 그거밖에 안 벌었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초반에는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사실 100만 원도 넘기지 못하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때 상황이 너무 급박했어요. 긴박하니까 이제 그것도 사실 만족을 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무튼 저는 좀 이제 개인 상담 외에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거를 이제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땐 저 정도 벌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수강생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네. 선생님 초보 시절에 비하면 지금 플랫도 많이 생겼을 테고 네. 혹시 수강생들을 보셨을 때 수입이 어느 정도 되나요? 아, 우리 수강생들 수입이요? 이것도 사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저희 플랫폼 아니더라도 타 회사에서 또 일하시는 선생님들도 물론 계시고 또 일하시다가 저한테 수강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적진 않거든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이상, 뭐 2천만 원 언저리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한 700에서 800 정도 버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월급 정도 뭐 300 중반, 뭐 200 후반 이렇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100만 원 이하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본업과 부업의 차이도 분명히 있지만 또 초반에 잘 안 되실 때 이게 또 내 생계가 달려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생계 쪽으로 가시는 선생님들이 계셔서 좀 포기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죠. 네, 제 주변에 타로 상담을 배운 분께서 창업을 바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만약 창업을 한다면 주의할 점이나 고려할 점이 있을까요? 음, 되게 좋은 질문이다. 만약에 그 창업을 하신다면 첫 번째는 온라인도 좀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장 베스트는 일단 오프라인 창업 전에 좀 온라인 창업을 먼저 하시고 대면 상담 경험이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플리마켓 같은 방법을 이용을 하셔서 대면 상담 임상을 늘려주시는 걸 우선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손님이 대면으로 오더라도 난 자신 있다 하신다면 이제 그때 오프 상담소를 창업을 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아까 하루에 그 개인 상담만 최대 20만 원에서 한 뭐 23만 원 정도 벌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어려운 시절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가 이걸 근자감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한 달에 이거를 하루에 20, 23 맥시멈으로 생각을 하고 한 달에 그럼 나는 한 600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거네라고 최대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최소한으로 잡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아주 가성비로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막 이렇게 화려하고 넓고 뭔가 있어 보이고 이런 데보다도 좀 적당한 곳으로 해서 적당한 인테리어 하셔서 좀 이렇게 가성비 있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물론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상관없죠. 너무 좋죠. 하지만 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이제 타산은 맞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는 내 상담 스킬. 이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혹시 아까 타로 상담사 수입이 천차만별이라고 하셨는데 손님이 상대적으로 적은 선생님들은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을지 팁 같은 게 있나요? 근데 이거는 진짜 제가 감히 뭐 이렇네 저렇네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제 경험상 좀 이야기를 드리면 가장 첫 번째는 자신의 상담 스타일을 점검을 해봐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저 역시도 이제 상담 스타일이 워낙 딱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완을 해서 좀 친근하게 때로는 뭐 조금 혼낼 때도 있어요. 내담자가 행복하길 원하거든요, 저는. 잘 풀리시기도 항상 이제 마음을 바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마다 방법은 다른데 어쨌든 그 비춰지는 내가 주도하는 어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좀 방향성을 어 좀 뚜렷하게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